자, 보시죠. 다음 문제 책 601쪽입니다. 그러니까 601쪽에 사업계획 승인이 있고 그 절차인데, 그러니까 주택건설 세부적인 절차들은 뭐 지금은 첫 번째 수련 안에서는 초점 아니니까,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도록 하시죠. 프린트물에 38쪽에 5-10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 절차요. 먼저 세 줄이 있는데 첫째 줄,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공법 전체가 행정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것과 국민 한 사람이 뭔가를 할 때 관청에 가서 도장을 받는 겁니다. 허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 이제 공법이고 그 내용들이라고요. 첫째 줄, 땅에 손대는 거 개발행위 금지되어 있죠. 개발행위 하고 싶으면 뭘 넣고요? 허가 신청을 넣는 겁니다. 허가 신청을 넣고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허가가 나겠죠. 허가 나면 허가 받은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뭘 받아야 되고요. 준공검사를 받아야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3,000제곱미터 깎는다고 허가는 받아놓고 그러니까 포크레인아저씨 불러갖고 5,000만을 깎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역시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건축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별들이 뭘 넣는 거고요. 허가 신청을 넣는 거죠.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는 겁니다. 건축을 할 때는 허가받은 그대로 해야죠. 그래서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내용은 똑같은 건데 말장난. 이제 사람들이 써도 된다는 승인. 뭘 하는 거고요. 사용 승인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건설이요. 30세 이상, 한 번에 30만 이상. 여기는 이제 말만 좀 긴 거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나 승인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관청에서 봤을 때 우리 동네 집 필요하다. 그러면 승인. 우리 동네 집 나무 못 지어. 그러면 승인을 안 내주겠죠.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다고 치죠. 승인을 받았으면 주택건설 대주조성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500채 짓는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800채 짓고 그러면 안 되죠. 승인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근데 말장난. 거기서는 사람들이 써도 된다는 검사. 뭘 받는다고요? 사용검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냥 흐름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 이쪽에 대한 거죠. 개인들이 뭔가 할 때 옆집 아랫집 지역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관청에 도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는 거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대상 30만 있었고요. 사람 기간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마지막 검사인데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이 네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지네들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 갖고는 꼬아서 시험은 못 내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냅니다. 지금 뭐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서로 지금 어깨 싸움 하고 있는 거 뻔히 보이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거면 똑같은 하나의 용어로 똑같은 내용이니까 하나의 용어로 쓰면은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잘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준공검사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걸 먼저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건축과에서 그러니까 저쪽 팀에서 그거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딴 거 만들어. 아 그러면 국민들 불편할 텐데요. 국민들 불편한 건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저놈들 얘기하는 거 쫓아가기 싫으니까 따로 만들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사용 승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주택과에서도 또 해야죠. 주택과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놈들 뭐 이름 만들어냈다고 우리도 따로 만들어. 그러니까 국민들 불편할 텐데요. 국민들 불편한 건 관계없고 따로 만들어. 따로 만들려고 했는데 창의력은 떨어져요. 창의력은 떨어지니까 앞에 있는 것 중에서 뭐 띄고요. 검사 띄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띄고요. 사용 띄어서 뭐라고 하고요. 사용검사. 아직도 뭐 남았어요. 준공승인 또 남았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러니까 주택건설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험도 우리가 지금 콘크리트 비비는 시험이 아니라 이거는 큰 초점은 아니에요. 쭉 넘어오셔서 629쪽까지 오겠습니다. 629쪽에 3장 주택의 공급. 집을 지었으면 파는 거죠. 이게 이제 공급인데 그쪽에 오면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는 무슨 소린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고요? 그냥 생으로 다 외우는 거죠. 근데 그게 외워지냐고요? 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물이요. 프린트물 한 장 더 넘어와서 40쪽에
5-14를 보시죠. 40쪽에 5-14 선건설 후분양이 원칙. 그런데 선분양 후건설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들어보자고요. 공기청정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러니까 팔 때 이것저것 잘 고려를 해야 되죠. 가격이 마땅해야 되고요. 요만한 공기청정기 하나가 500만 원. 누가 사겠어요? 안 사죠. 그다음에 기능도 좋아야죠. 공기청정기에서 막 미세먼지를 뿜어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모양도 이뻐야죠. 그러니까 모양도 구리구리 하면 안 살 겁니다. 근데 아무튼 셋 중에 뭐가 안 되면은 안 팔리겠죠. 안 팔리면 다시 그 공장 사장은 다시 반성을 하고 뭔가를 어떻게 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사람들 취향에 맞는 또 가격도 마땅한 걸로 만들어서 잘 할 겁니다. 당연히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라고요. 만들어 놓고 파는 거죠. 선제작, 선건설하는 겁니다. 당연히 집도 만들어 파는 거죠. 집도 만들어 놓고 판다고요. 그게 기본 원칙인 거죠.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요 좀 더 안쪽에 있는 이제 단독 이게 조그만 집들로 쭉 이어지는 거죠. 아파트 단지 말고 거기에 3층, 4층짜리 그러니까 연립 다세대들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고 파는 거죠. 집을 다 만들어 놓고 집 살 사람들 이제 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뭘 한다고요? 선건설. 먼저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집을 판다고요. 나중에 팝니다. 후 분양을 하는 거죠. 분양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양이요. A가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팝니다. 그러니까 101동을 팔아요. 101동을 파는데 101동을 통째로 B에게 파는 경우가 많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100세대, 그러니까 10집 가리고 10층인데 B가 아파트 건설해서 101동을 통째로 사요? 그런 경우는 없죠. 만약에 통째로 산다면 A는 통째로 B에게 양도한다고요. 그러면 통째로 양도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통양이라고 하겠죠. 통째로 양도하니까 통양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B는 100세대 중에서 어느 하나 307호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와 대지 지분을 같이 사는 겁니다. 101동을 100개로 썰어서 나누어서 그 중에 한 토막을 그러니까 양도받는다. 썰어서 한 토막을 양도한다. 나누어서 양도한다. 뭐라고 하고요? 분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건설 후분양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뭐가 있는 거고요? 선분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분양 후건설입니다. 선분양이니까 지금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물건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지 않은 겁니다. 집으로 따지면 지금 삽도 안 꽂은 채로 뭐부터 땡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돈부터 땡기는 거라고요. 돈부터 받고 집은 없는데 집값을 받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돈 갖고 집을 지어서 그 집을 넘겨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김밥집을 하는데 그러니까 돈 놓고 하시오. 그런 사람들이 다 돈을 놓고 갑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음 날 와서요. 그러니까 집 쭉 서갖고 김밥 한 줄씩 받아갑니다. 돈을 그러니까 전날에 다 받아놓은 거죠. 아니 일주일 전에 받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 돈 갖고 이것저것 하고 김밥에서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이라도 팔아먹었죠. 대동강 물이 있었잖아요. 지물도 아닌데 그것을 팔아먹기라도 했지만 아무튼 물이라도 팔아먹었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팔아먹는다고요. 아무것도 없이 돈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에게는 큰 혜택이 되는 거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요. 돈부터 땡기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즉 선분양 하려면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선분양 이게 자랑스럽고 떳떳하면 아예 제도 이름을 선분양 승인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근데 뭔가 부끄러운가 보죠. 이걸 숨기고 싶어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 바꿔놨어요. 뭐라고 바꿔놨냐면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고 바꿔놨어요. 입주자 모집 승인,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아까 입주자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소유자였죠. 입주자가 소유자였습니다. 소유자 모집 승인이라고 하는데 7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대리점에서 차값부터 받고 나중에 차를 만들어줘요. 차를 만들어 놓고 팔아요. 차를 만들어 놓고 팔죠. 그러면 거기 영맨 분들이요. 영업하시는 영업맨 분들은 뭘 하는 거예요? 차 살 사람, 차 소유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팔면 이제 수당도 올라가고 수익도 커지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름 보시자고요. 소유자를 모집한다. 지금 소유자를 모집한다. 요 아래 이 글자를 보시면서 집도 없이 집만 그러니까 돈부터 받는다. 이게 느껴져요? 이 글자를 보고 입주자 모집한다고 입주자 소유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겠습니다. 그것을 승인해 준다. 그 글자에서 건물도 아파트도 안 지은 상태에서 돈부터 땡긴다. 이게 느껴지냐고요. 이걸 듣고 이 글자를 읽고 이거 선분양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제도를 숨겨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분양이니까 이 세 가지를 신경을 써요. 가격은 짓지도 않았는데 돈부터 정해놓고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능, 아무튼 뭐 어떤 식으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디자인, 처음에 그림이야 다 이쁘지만 막상 가보면 아닌 경우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특히 이 성능의 품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요. 아무튼 정치적 입장은 사람마다 다니까 그건 얘기할 거리가 아니지만 2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 모든 대통령 후보들 다 선분양 제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고치겠다. 그러니까 손은 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얘기가 다 들어간 거죠. 아무튼 건설회사 만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그만 집들이요. 그 연립 다세대 흔히 얘기하는 빌라 그런 거는 그러니까 누가 거기 가서 돈부터 갖다 주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조그만 집장사 아저씨 아줌마들은 집을 만들어 놓고 이쁘게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이쁜 걸로 만들어 놔야 팔리는 거죠. 근데 대규모 건설사들은 다 지금 뭐로 가고 있고요? 선분양으로 가고 있지. 대규모 건설사에서 선건설하는 예가 없습니다. 아무튼 선분양 때문에 공급이 복잡해지고 주택 문제가 여러 가지 꼬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또 공급도 계속 그것들이 걸리게 됩니다. 주택법에서도요. 그래서 그러면 선분양은 어떻게 되냐고요? 선분양 절차를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그 5-14, 그러니까 프린트물 40쪽에 5-14인데요. 그걸 그대로 다 옮겨 쓰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메모하실 거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보도록 하시죠. 먼저 당연히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선건설이 원칙입니다. 근데 선건설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 뭘 하고 있어요? 선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분양이 뭐라고요? 돈부터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또 아무나 할 수 없다라기보다도 공적 주체까지 나가서 선분양할 리는 없죠. 민간만 선분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 맘대로 돈만 땡길 수는 없고 선분양하려면 돈부터 땡기려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돈부터 땡긴다. 선분양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제 처음에 고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민간 A가 그러니까 집을 1000채를 팔고 싶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넣겠죠.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 떨어지면 승인은 누가 하냐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승인을 해요. 해당 단지에 주택 가격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 단지 몇 평은 얼마에 받겠습니다. 조합계약으로 하고 자, 돈부터 땡길 수 있다. 승인을 내준 거예요. 그럼 이제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지 친구한테만 살 수는 없잖아요. 광고를 내겠죠. 그러니까 광고를 냅니다. 그 광고가 뭐고요? 공고인 거죠. 그러니까 TV 광고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좀 TV 광고에 덜합니다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큰 건설회사 어느 건설회사 그 모델은 누구 어느 건설회사 모델은 누구 한 4,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화장품 광고보다도 어느 건설회사 그 광고 모델로 정해지면 훨씬 그 비싼 돈을 받고요. 그 광고비라 뭐야 모델료요. 네, 비싼 돈을 받고 아무튼 대한민국 탑인 사람이 아파트 건설회사 모델이 되고 그랬었다고요. 뭐 몇억 아무튼 뭐 얘기도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대우 그쪽만 하는 그 여성분이 있었고 몇 년 동안 아무튼 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대우가 아마 김현주 씨였나요? 아 김남주 죄송합니다. 하도 비싼 이름들 와서 예, 김남주 씨 여자분 맞죠?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광고 중에 그러니까 큰 대기업들은 건건 광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워낙 건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 회사 이름만 알리는 거죠. 아주 막 멋진 집에서 뭐 아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요? 그러니까 신문 광고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또 요즘 보면 라디오에서도 그 아파트 광고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제 광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뭔가 그 뭐요? 그러니까 길거리 프랜카드 광고가 붙기도 하고 또 그 뭐까 이제 더운 여름날이요. 그러니까 더운 여름날 그러니까 버스 타려고 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줌마가 와서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 아니 저 안 믿어요. 선생님, 저 안 믿는다니까요. 아 뭐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저 이거 받으시라고요. 저 안 사요. 아니 그냥 받으시라고. 안 산다니까요. 아 공짜로 주는 거라고요. 아, 공짜면 예 공짜면 고맙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티슈예요. 아, 물티슈 더운 여름날 물티슈 받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닦고 그러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물티슈에 이빨 그려져 있으면 뭐고요? 임플란트 광고고 물티슈에 집 그려져 있으면 뭐 집 그려져 있으면 뭐고요? 입주자 모집 광고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그러니까 좀 더 큰 곳들은 모델하우스까지 짓기도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다, 나 그 집 사고 싶다 해서 이제 집값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은 한참 나중이고 집값부터 받는 거라고요. 집값을 받는데, 그러니까 집값을 거기 써진 그 프린트물에 있는 걸로 첫 번째 칸에 있는 괄호에 있는 입주금, 집값, 소유하는 데 들어가는 돈, 집값을 네 덩어리 나눠서 받는 거죠.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대목을 할 때 새 아파트를 처음 사서 이게 하신 분은 이 대목이 좀 선이 그려지고 뭐 있던 집을 사서 하신 분들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거고 그런 거죠. 아무튼 첫 번째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청약금을 낸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 집장사가 1000채를 팔겠다고요. 근데 청약금 낸 사람이 2000명이라고 치죠. 그러면 경쟁률 2대1 그 중에서 이제 1000명을 고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그러니까 요즘 TV에 자주 나오죠. 어느 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딱 일주일 안 됐어요. 5일 전에요. 5일 전에 어느 지방에서 1200채를 판다고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집 사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20명이 안 돼요. 18명이요. 1200채인데 18명이면 1% 조금 넘는 거죠. 그러면 계속 하겠어요?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 사업을 그러니까 포기할 거라고요. 또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초반부터 해서 작년 말까지 신문 기사 나온 것만 청약 신청 빵명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게 3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뭐 1000채 팔겠다는데 대여섯 명 신청한 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빵명도 3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A는 1000채를 팔겠다고 지금 준비를 다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신청한 사람이 빵명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는 큰 고생을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물티슈 2박스 나갔잖아요. 그거 말고 피해본 거 있어요? 건설회사는 물티슈 2박스 나간 거 말고는 아무 피해본 게 없다고요. 아까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은 물건에 뭐가 조금만 뭐 사람들 그 악어만 안 맞아도 그 안 팔려갖고 그 고생들을 하는 거지만 여기는 물티슈 2박스 나간 거 말고는 아무 피해본 것도 없다고요. 세상에 이런 좋은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부하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에 가고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많이 오고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 한국에 와서 부동산 관련 공부하는 사람들
1년 넘어도 이게 뭔 소린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상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도대체 물건도 없이 뭘 팔어? 도대체 뭘 판다고? 그러니까 1년 넘도록 이해를 못해요. 뭐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빵건도 뭐 적지 않고요. 지금 그런데 2,000명이 신청했다고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뭐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호갱님인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0명 그중에 2,000명이라고 하면 1,000명을 골라야죠. 그러니까 1,000명 중에서 물론 이제 가점도 있고 추첨도 있지만 추첨으로 가자고요. 네, 당첨 사실 통지를 합니다. 당첨 사실 통지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당첨 사실 이제 날라오죠. 각 집마다 오게 됩니다. 뭐 저도 이제 그것도 이제 한 두어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꼭 제 게 아니라 뭐 다른 건데 아무튼 막 그 보면은 막 금박으로 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상장 같은 거예요. 막 금이 막 칠해져 있는 그런 종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이렇게 그 종이 A4 용지 한 장 이런 수준이 아니라 두꺼운 그 상장 표창장 같은 막 그런 금이 쳐져 있는 거에다가 무슨 뭐 대통령 당선증만큼 막 금도 많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것도 서류 봉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융으로 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고급 계약서를 끼워 넣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그런 융으로 된 이렇게 막 포장된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딱 끼워서 들어와요. 딱 열어보면은 그러니까 그 큰 건설회사에서 그러니까 이 개인에게요. 이 B1, B2 개인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개인에게 그러니까 귀하와 계약을 맺게 되어 본사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오며 그러니까 이쪽 막 기분 좋죠. 뭐 그러니까 당첨됐는데 막 날라왔고요. 건설회사가 자기들이 영광이래요. 이야, 그래서 읽어보면 귀하와 계약을 맺게 되어 본사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오며 어찌고 그래서 돈 갖고 오세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돈 내야죠. 그러니까 뭘 내고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중도금은 보통 이제 3번, 4번 나누어 내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중도금을 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중도금 도배공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웠습니다만, 그러니까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꼬아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그러니까 뭘 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뭘 받고요?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이 처음 탄생한 거죠.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보자고요. 또 다른 거 하나요. 지금 칠판이요. 여기까지는 동산이에요. 어디라고 해야 되겠죠? 뭐 아무튼 애매해요. 여기다가 잡죠. 여기까지는 동산이라고요. 시멘트, 모래, 물, 자갈, 쇠파이프 동산이죠. 그 따로 굴댕겨 있든 트럭에 실려 있든 엉겨 있든 동산입니다.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이 처음 탄생한 때가 언제예요? 보존 등기 때 부동산이 탄생한 거죠. 여기까지는 동산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누구 돈 갖고 집을 짓고 있어요? B1, B2 돈을 갖고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이걸로 땅 잔금 지르고 콘크리트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법 힘으로 누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A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민법에서 어느 이 땅 가진 D가 있습니다. C 건설하는 사람이라고요. 또 D 아저씨가 어이 김씨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나 창고 하나 지으려는데 창고 좀 지어줄란가? 뭐 고맙죠. 그러니까 저한테 맡겨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 뭐 그러니까 철근값 그런 거 공사대금 좀 얼마나 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거 하는데 얼마나 받겠어? 뭐 예를 들면은 뭐 500은 있어야죠. 아니 뭐 그러니까 편하게 하자고요. 2,000 뭐 재료비 하고 해서요. 그럼 이제 D가 봐도 다 계산 나오죠. 뭐 재료비 한 1,000 뭐 그다음에 이분들 일하시는 거 그러니까 기간 합쳐서 1,000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그 마침 내 아는 친구가 있어서 그러니까 친구가 재료를 다 된다고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재료는 다 내가 댈게. 1,000 재료는 내가 댈 테니까 그냥 1,000 줄 테니까 공사해 줄란가? 그러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이 땅 누구 땅이요? D 땅. 그러니까 나무나 그러니까 쇠파이프들 다 누가 됐다고요? D가 됐습니다. 그러면 C는 1,000 받고 그러니까 건물 지어주는 거죠. 1,000 받으면 끝이라고요. 이게 민법에서 얘기하는 도급계약. 돈 주고 일을 시킨다고요.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 집 누구 거예요? 창고예요?
당연히 D죠. D가 자재사 마련했고 C는 와서 그러니까 일한 대가만 받아가면 되는 거죠. 그거라고요. 민법으로는 그 집 저 창고 D 겁니다. 지금 여기 땅 잔금 다 B 이 돈으로 치렀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집 다 누구 돈으로 짓고 있어요? B1, B2 돈으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법 힘으로 이 집이 누구 거라고요? A 거라고요. 그러니까 A가 되는 겁니다. A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통지를 하겠죠. 마지막 돈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돈 뭐를 내고요? 잔금을 내는 겁니다. 잔금을 내면은 그러니까 이 집장사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채권 채무 B 의무 다 이행했죠. 집값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의무를 이행해야죠. 집을 넘겨줘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한 순간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B1, B2가 이 집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소유자. 근데 아까 소유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입주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단어만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되어서 그 물건에 대한 물권적 지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A, B 계약은 언제 성립됐냐고요? 그러니까 A와 B의 계약은 당연히 계약금 때가 아니죠. 계약금 때가 아니라 민법의 계약은 무슨 의사표시? 무슨 의사표시요?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뭐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다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장사가 지금 A가 광고를 냈죠. 그거에 대해서 칠판요. B1, B2가 나 그 집 사고 싶다. 청약의 의사표시. A가 좋다. 당신과 계약하겠다. 이게 승낙의 의사표시라고요. 의사표시는 발신료 도달이요. 도달해야 되죠. 의사표시가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즉 A와 B의 채권 채무 관계. 그러니까 B1, B2는 돈을 내겠다. A는 집을 넘겨주겠다. 그 채권 채무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불러요. 아이고 이름이 9글자 너무 복잡하네. 근데 이런 이상한 말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입주자가 뭐라고요? 소유자이죠. 소유자가 되기로 정해져 있다고요. 뭐만 하면요? 돈만 제때 내면 소유자가 되기로 정해져 있다. 더 잔금 치르면 이제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분양권, 입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게 선분양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별별 문제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법에 써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에다 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그림은 이제 여기까지 책에 있는 그림이고 프린트물에 있는 그림이고 뭐 쓸 거 아니고요. 그냥 그림 보시면서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세 가지요. 첫 번째요. 지위와 주택은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거지. 어느 순간이 그러니까 2월 27일이면서 동시에 2월 28일인 적은 없다고요. 쭉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지위를 갖고 있다가 잔금 치르고 이전 등기하는 순간 뭐는 없어지고 지위는 없어지고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새 아파트를 받았는데 집 받을 수 있는 딱지 한 장이 또 아직도 남아있냐고요. 이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위가 없어지고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보통 이 기간이요. 그러니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20층 아파트 표준 공사 기간이 36개월 3년이에요. 콘크리트 굳지도 않았는데 막 올리면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 작년에 신문 기사에 여러 번 나온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어느 신도시예요. 경기도 어느 신도시에 어느 건설회사에서 그러니까 착수는 해놓고 한참을 놀고 있었어요. 그러고다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8개월 만인가 18개 층을 막 싹 올렸다고요. 20층을 올리는데 36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8개월 만에 18개 층을 올리면 이게 지금 제대로 굳은 거예요. 걱정된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따라서 집장사가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이 기간이 2년 6개월. 이제 그러지 않으면 이 기간이 보통 3년이 걸립니다. 지위,
즉 새 아파트 올라가는데 3년이 걸린다고요. 다음 세 번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죠.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팔 수 있죠. 껌 사고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주택 사고 팔 수 있죠. 지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있죠. 그 뭐 자주 하시던 얘기요. 학원에 오기 전에 아까 이번에 개똥이네. 거기 어디 당첨돼갖고 석 달 만에 프리미엄 얼마 붙여서 팔아먹었디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니까 다 사고 팔 수 있는데 주택도 지위도 다 사고 팔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투기잡자 하는 곳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유래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고요. 뭐 동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해서 1년 동안 못 팔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탄 투영 일정 기간 동안 못 팔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특별히 투기잡자는 거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선분양의 절차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제 기타 복잡한 얘기들이 쭉 깔리게 되는 거죠. 자 보시자고요. 그다음 이제 책을 보시면 책에 629쪽이요. 629쪽에 그러니까 3장 주택의 공급, 그러니까 굵은 1번, 양과 1번 주택의 공급, 뭐 동그라미 1번, 둘레, 여섯, 일곱, 여덟 줄 다 소용없고요. 박스에 1번, 그러니까 사업주체, 괄호, 공공, 표시요. 공공, 그러니까 주택사업자는 제외, 표시요. 제외한다. 그러니까 그 1번 사업주체 그 앞에다가 위에다가 자리는 좁지만 민간 쓰시고요. 공적 주체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주체요? 민간 사업주체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 표시요. 입주자를 모집. 칠판이요. 선분양 승인, 입주자 모집 승인. 즉 승인 빼고 나면 입주자 모집이 세 글자 뭐라고요? 승인. 선분양이 입주자 모집이라고요. 입주자 모집이 뭘 얘기한다고요? 선분양 쓰시고요. 선분양. 입주자를 모집 위에다 선분양. 그래서 민간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 선분양 하려는 경우 땡땡.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표시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표시요. 승인을 받을 것. 선분양 하려면 승인 받아야 된다.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내용들 중에서 표시할 건 거의 없어요. 시험 나온 것도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 X는 아니고 한두 개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632쪽 와서요. 632쪽에 두 장인가요? 넘어서 굵은 2번. 그러니까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이 있는데 여기는 우선 한 장 넘어가서 다음 쪽을 보셔야 되네요. 634. 634에 양괄호 2번. 그 10글자에다가 네모하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양괄호 2번 제목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게 하나의 고유명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률 표시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표시요. 높은 지역으로서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 표시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자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제도의 취지는 먼저요. 그러니까 버스 요금, 버스 회사 사장 자기 마음대로요? 버스 요금, 버스 회사마다 달라요? 아닌 거죠. 시에서 똑같죠. 시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본 요금, 택시 회사 사장 마음대로요? 아니죠. 이번에 기본 요금 한참 얘기해서 올랐잖아요. 얼마? 그러듯이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것들은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에서 어느 선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그러니까 집값도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우선 집값이 우리 생활에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뭐 쓰지 마시고요. 그냥 설명이요. 대한민국 땅 98%에서는 집값, 집장사 마음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세요. 아까 보셨잖아요. 비싸게 팔렸다가 비싸게 정해놨다가 안 팔리면 물티슈 2박스 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여기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몰리겠다 싶으면 집값을 막 턱없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튼 사람들이 올 때까지는 계속 올리는 거죠. 뭐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당 1%, 그러니까 1%두 군데에서만 아이고 여기는 놔뒀다가 큰일 나. 여기는 놔두면은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게 되고 그러면 그 집, 그 동네 집값만이 아니라 옆 단지도 다 그 집 따라서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뭐 경제가 이상해지고 국가 경제가 뭐 망가지게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끼는 이 선을 넘지 마라라고 뭘 정한다고요? 상한선을 정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아무리 집값을 높게 받으려고 해도 그 선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상한선을 정하는 거지 싸게 팔으라는 건 아니라고요. 상한선을 쫙 높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들 분양가 상한제 갖고 그것 갖고 애고 죽겠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어요. 그것 갖고 문제되는 곳은 없어요. 왜냐하면 상한선을 이만큼 올려주니까 아무튼 그 선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큰 같이 건설회사에게 부담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걱정되니까 어느 지역은 이 자리는 여기서는 집장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집장사 마음대로 하지 마라. 여기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그게 지금 책에서 보시는 양괄호 2번 이 땅바닥 이름이 뭐고요? 양괄호 2번 제목 10글자 이 땅바닥 이름이 뭐라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이걸 놓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옮겨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요. 634 제목이 양괄호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한 장 앞으로 와서요. 632 셋째 줄에 파란 2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양괄호 1번 동그라미 1번에 박스가 있고 박스에 1번 공공택지가 있고 2번 그러니까 그 셋째 줄 끝에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632 파란 2번 양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그 네 줄 아래 박스가 있고 박스에 1번 공공택지 우선 표시하시고요. 공공택지 그다음에 박스에 2번 셋째 줄 끝에 지역이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예, 그 지역에다가 그 한 장 뒤에 있던 10글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써주시고요. 그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네, 그 이름 됐죠. 이제는 요건 보셨고, 다음 이제 632로 오자고요. 632, 그러니까 셋째 줄에 파란 2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양괄호 1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표시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표시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 표시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그 셋째 줄의 괄호 이에 따라 공급된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박스 1번 공공택지 표시요. 공공택지 2번 공택지 외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부 장관이 주거기본법 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 그의 10글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1번 공공택지가 있는데 그 공공택지에다가 헐값 쓰시고요. 땅을 아주 싼 값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비싸게 받으면 안 된다고요. 아무튼 뭐 설명은 설명인데 그러니까 거기도 따라서 여기도 그러니까 그 어느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공택지가 우리나라 땅의 1%예요. 됩니다. 먼저 공공택지가 수용 방식의 신도시이죠.
한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러니까 판교가 공공택지입니다. 그러니까 판교에 그러니까 그 다 땅을 사들일 때 40만 원 주고 사들였어요. 40만 원 주고 사서 그러니까 불도저 한번 밀었죠. 그럼 불도저 값은 받아야죠. 그래서 4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또랑 하나 건너면 분당 당시 땅값 얼마요? 8천만 원 하던 때였다고요. 그러니까 뉴욕 제거가 한 평에 5억이요. 강남역 뉴욕 제거가 한 평에 5억에 팔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지금 땅값이 여기가 지금 분당인데요. 또 그러니까 탄천이라고 또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20분의 1이잖아요. 판교를 다 주공해서 지은 거 아니죠. 건설회사가 지은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땅을 20분의 1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집을 보자고요. 똑같은 평수에 집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콘크리트 값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억 여기 그러니까 콘크리트 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싼 거죠. 그러니까 땅값 6억 잡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똑같은 콘크리트 얼마요? 그러니까 2억. 여기는 땅값이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20분의 1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싼 값에 수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파는 값도 싸게 나오는 겁니다. 땅값이 20분의 1이니까 여기가 6억이면 똑같은 이익을 다 보장해줘도 20분의 1 얼마면 돼요? 0.3억이면 되는 거죠. 6억에 20분의 2분의 1이 3억, 그 다음에 20분의 1은 3천만 원, 0.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또랑 하나 건너 분당의 8억짜리 아파트가 판교에서는 얼마에 팔아도 2억 3천에 팔아도 똑같은 이익을 다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당 현도시가 8억인데 판교 신도시 그것도 녹지 비율도 훨씬 큰데 거기를 2억 3천에 파는 건설회사가 있겠어요? 아닌 거죠. 당장 여기를 10억에 내놔도 사람들이 다 살 거라고요. 그러면 10억에 판 건설회사 마음대로 하면 그러니까 집장사 마음대로 하면 여기를 10억에 팔 거라고요. 이것을 10억에 팔고 사람들이 산다고 치죠. 그러면 건설회사가 얼마를 먹게 되는 거예요. 집 한 채 팔고요. 그러니까 7억 이거 이 계산만을 해도 7억 7천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다른 국민의 희생에 의해서 수용당한 국민들의 희생에 의해서 땅값이 옆 동네보다 싸게 나왔는데 그 이익을 건설회사가 다 먹으면 안 된다. 뺏기놈 이건 안 되지.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되지. 10억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2억 5천 때린 건 아니고요. 여기가 8억이었으면 여기는 한 6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싸게 6억으로 했는데 그 6억만 해도 건설회사는 지금 계산으로만도 얼마요? 3억 7천이 이익이 남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건설회사가 이것 갖고 반발하거나 이것 갖고 뭐 어떻게 하는 경우 한 건도 없다고요. 지금 유치원들 보면은 그 장부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장부 관청에서 볼 수 있는 장부에다 써라. 그것 갖고 지금 이 큰 나리가 지금 있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 갖고 건설회사 한마디도 얘기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공택지는 땅을 헐값으로 받았어요. 땅을 헐값으로 받았는데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다른 국민의 희생에 의해서 땅을 헐값으로 받았으니까 일정한 선을 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아까 집값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되니까 이름을 뭐라고 정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정한 거죠. 그래서 이 땅바닥 박스에 있는 1번 지금 이 노란 땅바닥은 이름이 긴데요.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었죠. 박스의 1번 공공택지와 박스의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집장사 지 맘대로 할 수 없고 관청에서 정한 일정한 선을 넘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이 이걸 이제 근데 이것을 이 뜻을 좀 천천히 그러니까 이게 듣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글자로만 막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양과로 1번 제목이 뭐고요? 양과로 1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박스에 있는 작은 1번, 작은 2번, 작은 2번 셋째 줄에 쓴 건 뭐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무슨 차이가 있대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니까요. 출판요. 땅값을 헐값으로 받았으니까 이해되시죠? 이해하셨으면 됐고 수용인 거고요. 여기는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 두 동네에는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고 한 것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집 장사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뜻만 아시면 되지 그 이름에 너무 빠지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넘어오셔서 638쪽에 그러니까 638 파란 4번 저당권 설정 제한이 있습니다.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의 41쪽 5-17 프린트물 41쪽에 5-17 저당권 설정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언젠가는 웃으시면서 공부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양이 많으니까 웃음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고생에 비하면,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고생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편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일단 놓고 펴놓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구 돈 갖고 이 천체를 짓고 있어요? B1, B2 돈을 갖고 짓고 있죠. 그러면 집장사 A는 집을 지어서 팝니다. 집을 지어 파는, 그러니까 여기 선부장 같은 경우는 집을 지어서 파는 게 아니라 돈 받고 그 돈으로 집 지어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B1, 그러니까 B2에게 넘겨줍니다. 콘크리트만 넘겨요? 대지 지분도 넘겨요? 대지 지분도 넘기는 거죠. 그러면은 B 돈 갖고 집 지어서 넘겨줄 때 지저분하게 이러저러 막 권리가 붙으면 돼요? 깨끗하게 넘겨줘야죠. 넘겨줘요. 깨끗하게 넘겨줘야죠. A가 B한테 집을 넘겨주려면 깨끗하게 넘겨줘야 된다고요. 등기부 딱 몇 줄이요? 딱 2줄이죠. 여기까지는 동산, 시멘트, 모래, 물, 자갈, 쇠파이프. 주택이 처음 탄생한 게 언제고요? 보존 등기. 그 다음에 B1이 잔금을 치렀으니까 B1 이름으로 뭐 해주고 이전 등기 해서 B1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 딱 2줄이라고요.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 딱 2줄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요? A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죠. 아까 창고 공사를 맡긴 D 땅 주인이 자재도 내가 준비했으니까 와서 창고만 지어줘 하면 D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복잡한 문제가 생길 리가 없는데 여기는 A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이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이 집은 깨끗하게 그러니까 B1, 그러니까 B2 등에게 넘어가야 되는 집인데 A하고 C하고 작당을 해서 같은 사기꾼 한 팀이죠. 아니면 심지어는 애구 나는 몰랐어요. 나는 A한테 사기당했어요. 하는 사람도 모르긴 뭘 몰라요. A랑 한 팀인 거지. 사기꾼들이라고요. 그래서요. 지금 A가 이거를 B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뭘 집어넣어요? C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C를 집어넣고 C가 와서 그러니까 봐봐 이 종이딱지 봐봐 내가 니네들보다 날짜가 앞서잖아. 날짜가 앞선다는 걸로 이 고생해서 B1, B2가 받은 이 땅과 집을 C가 뭐 경매를 한다거나 아무튼 그렇게 뺏어가는 그런 나쁜 경우가 있었다고요. 이런 나쁜 경우를 허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없을 때에는 이런 나쁜 짓이 있었고 그래서 이 제도를 이런 나쁜 짓을 못하게 그래서 A하고 C는 이 땅은 깨끗하게 넘겨야 되니까 A하고 C는 B에게 깨끗하게 넘겨줘야 될 첫 땅, 첫 집 대상으로 나쁜 짓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A하고 C는 나쁜 짓 하지 마라. 3가지가 있는 겁니다. 뭐 그렇고요. 아무튼 그건데 그럼 이제 뭔 얘기인지 읽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하시고요. 근데 그 프린트물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개나리 단지 지금 B1, B2가 돈을 내고 있죠. B1, B2의 재산을 보호해 주자고요. 집 받을 사람들을 보호해 주자. 입주 예정자를 보호해 주자라고 하는 건데
이 개나리 단지의 가장 초장 시점이 언제예요? 왜 청약금을 냈어요? 광고를 보고. 그러면 길거리에 붙어있는 찌라시 광고 아무거나 그런 거 광고 보고 누가 돈을 내요? 아니죠. 누가 승인을 해줬으니까. 관청에서 승인을 해줬으니까. 시당 군수 구청장 나쁜 짓 하지 말라고요. 집장사 나쁜 짓 하지 말라고요. 집장사 나쁜 짓 하지 마라. 이 개나리 단지의 가장 초장 시점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때라고요. 그다음에 또 공법만이 아니라 다른 법들도 계속 또 같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등기법에 나중에 아시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가 생기면 며칠 안에 등기를 해야 된다고 써져 있냐면 60일 안에 등기해야 된다고 써져 있어요. 그건 이제 등기법에서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법 그것만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끝이에요. 이쪽 저쪽 다 끝입니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가 생기면 60일 안에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B1요. 잔금 치르고 나서 50일 되도록 등기도 안 하고 탱탱 노는 B1 보호해줘요? 안 해줘요? 며칠까지 등기를 하라고요? 60일까지 등기를 하라고요. 근데 며칠째 등기를 안 했다고요? 50일째 등기를 안 했다고요? 보호해요? 안 해요? 보호해줘야죠. 보호해줘야 됩니다. 70일 되도록 탱탱 놀고 있는 B2 등기 보호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죠. 법에서 탱탱 법 위에서 자고 있다고요. 아니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까지 보호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나리 단지 가장 초장 시점부터 가장 막장 시점까지 A와 C는 B에게 깨끗하게 넘어가야 될 이 땅, 이 집 대상으로 나쁜 짓 하지 마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만 붙어 있는 거죠. 그게 프린트물 41쪽 5-17 그 그림의 가장 아래 검은 바탕으로 있는 승인 신청 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60일까지 기간 동안 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책 보시죠. 책으로 가시면 저기 638쪽이요. 굵은 4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고요. 양보 1번 제한 행위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위에서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표시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표시요. 승인 신청일 괄호 넘어서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표시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표시요.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표시요.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시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빼고요. 다음 쪽 와서 박스에 1번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표시요. 담보물권 설정 2번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 지상권 표시요.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 3번 해당 주택 대지를 매매 증여 방법으로 처분 표시요. 처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자고요. 그렇게 써져 있긴 한데 또 이것도 또 허탈한 얘기예요. 좀 이게 그림이 너무 커서 너무 뒤로 빠졌는데요. 아무튼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C 이름으로 C1 이름으로 담보물권 설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C2 이름으로 지상권 설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C3 이름으로 그러니까 처분 소유권 이전시키지 마라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자고요. 지금 이 땅 이 집 B한테 깨끗하게 넘어가야죠. 근데 여기다가 B가 갖기 전에 C 이름으로 담보물권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지금 A는 A와 C 한 팀이라고요. A는 지금 이미 필리핀 도망가 있는 거죠. C가 와서요. 나 A한테 그러니까 5억 빌려줬고 이 땅 이 집 담보 잡았어. 5억 빌려줬는데 A가 안 나타나네. 나 그 경매 집어넣어서 나 이거 가져갈 테요. 그러니까 내 돈 가져갈 테요. 경매 집어넣고 남는 거 별로 없으면 이분들 고생했는데 집만 뺏기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경매로 들어가서 이분들 집을 뺏기게 될 수 있는 그런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다음에 C2 지상권이요.
지상권이면 땅을 이용하는 권리잖아요. C2 이름으로 지상권이 있다고요. C2가 동의 안 해주면 B1, B2는 그 땅을 쓸 수가 없죠. 밟을 수가 없죠. 그러면 307호 날라댕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C 이름으로 지상권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 번째는 이런 C인 거죠. 진짜 그야말로 이런 C라고요. 뭐 제가 욕한 건 아니고요. 지금 누구 돈 갖고 집을 지었어요? B1, B2 돈 갖고 집을 지었죠. 그래서 이 집을 B1, B2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팔아먹고 도망갔다고요? C한테 팔아먹고 도망갔다고요. 그럼 C가 내가 이 집 주인이요. 그거 있으면 B1, B2는 다시 집값 주고 또 사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들입니다. 말이 안 되는 나쁜 짓 하지 마라는 거죠. 다음 쪽에요. 양과 리본 부기등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그 저당권 설정기에 제한할 때 사업 주체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튼 되게 꺽쇠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아무튼 잘 쫓아가 보시자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 주체는 그 다음에 이렇게 꺽쇠로 표시하자고요. 요렇게 꺽쇠 열고 사업 주체는 그 다음에 해당 앞에 꺽쇠 열고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 꺽쇠 닫고요. 그 문구를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표시요. 부기등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출판요. 애비 이 땅, 이 집은 누구한테 넘어가야 되니까 B1, B2에게 넘어가야 되니까 애비 이 땅, 이 집 대상으로 나쁜 짓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어디다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장에다가 프랜카드를 걸어놓은 게 아니라 등기부에다 써놨잖아요. 부기등기를 해놨습니다. 동그라미 보면 부기등기를 언제 하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그 사기꾼 영화나 뭐 그런 것들 보면은 5초만 틈이 있어도 그 사이에 뭐 어떻게 뭐 해킹 들어가고 별 난리를 다 펴잖아요.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가장 초장 시점에 붙여놔야죠. 그러니까 그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 서초동 앞에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많은 이유가 뭐예요? 대법원이 있어서요. 등기부가 있으니까요. 지금 인터넷 등기가 됩니다만 안 될 때요. 아침에 내가 이제 낮에 잔금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다섯 등기부를 띄고, 그러니까 지금 A가 돈을 치릅니다. B 걸 산다고요. 이게 B 거 맞는지,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사고, 그러니까 등기부를 떼서 보고, 그다음에 다방에서 만나는데 그 친구한테 아니면 집에 식구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등기부를 떼보라고 하고, 다시 등기부를 떼봤다고요. 떼서 확인해 보니까 문제 없어.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러면 전화를 받고 와서 돈을 줍니다. 이 사이에 또 등기를 또 치는 거죠. 그런 게 있어갖고 그렇게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무실이 많았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인터넷 등기가 됩니다만 아무튼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양과 리본의 동그라미 2번 부기등기는 주택건설 대지 표시요.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표시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 표시요. 승인신청 괄호 한 줄, 두 줄 내려와서요. 과 동시에 해야 하고 건설된 주택 표시요.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표시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가장 초장시부터 원천 봉쇄를 해야 됩니다. 지금 B의 재산을 보호하자는 거죠. B가 받을 이 땅, B가 받을 이 집, 다른 짓 못하게, 이런 걸 못하게, 그러니까 끼어들 틈이 없이 깨끗하게 B로 가게 하자는 거죠. 땅은 언제부터 있었고요? 45억 년 전부터 있었죠. 1910년 토지조 살인이 있었고요. 출판요. 이 개나리 단지와 관련해서 가장 초장 시점이 언제예요? 이 개나리 단지와 관련된 가장 초장 시점이 요때이죠. 그래서 땅은 이때부터 B, 이 땅은 B한테만 넘어가야지 딴지 못한다 써놓는다고요. 다시요.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그걸 글자로 보시는 거하고 칠판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나중에 이제 이 그림이 좀만 익숙해지시면 지금 이쪽에 있는 거 외울 거 거의 없어요. 그림만 좀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이 가장 초장 시점에 그러니까 이때 집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선분양이잖아요. 집 없죠. 쭉 와서 아까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동산이죠. 시멘트 모래물 자갈 쇠파이프가 있는 거고 주택, 부동산, 건축물이 처음 탄생하는 때가 언제예요? 보존등기 때죠. 그래서 보존등기를 하는 그러니까 요때 집이 처음 탄생하는 그때 탄생과 동시에 탯줄을 그림과 동시에 그러니까 옷을 입혀놓는다고요. B 이 집은 누구한테 깨끗이 넘어가야 되니까 B한테 깨끗이 넘어가야 되니까 나쁜 짓 못한다 라고 써놓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부기등기일 이후에 표시요.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주택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 과압류, 가처분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표시요. 무효로 한다. 뒷내용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설명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동그라미 3번을 먼저 읽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7번 보시죠. 지금 이거는 그러면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가능하냐고요. 아니 등기관이 어젯밤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늦게까지 뭐 아무튼 놀았어요. 그래서 등기관이 꾸벅 졸고 있다고 한다고 치자고요. A하고 C가 작당을 해서 저걸 어떻게 빼먹자 해갖고요.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저당권 설정 받아줘요? 등기부에 부기등기가 다 있잖아요. 땅의 가장 초장 시점, 건축물의 가장 초장 시점부터 하지마다 돼 있는데 저당권을 등기부로 받아줄 리가 없죠. 등기가 안 되는 거라고요. 합법적인 권리가 안 되는 거라고요. 지상권을 받아주겠어요? 아니죠. 지상권이 등기될 리가 없다고요. 지금 C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에 C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리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실제로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거라고요. 등기가 다 돼 있으니까 이것 갖고 걱정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못 온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나쁜 짓을 해봤자 등기부에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부기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냐면 지금 이런 겁니다. C가 등기부에는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여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입주를 했다고요. 입주를 했는데 C가 갖고 오는 건 지금 뭘 갖고 오는 거고요? A하고 C하고 둘이 써놓은 계약서를 갖고 오는 거죠. A4 용지요. A하고 C 이름 써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이제 뭐라고 써놨겠죠. 그러니까 이 땅과 이 건물은 그러니까 주택법이 어떻다 하더라도 반드시 단연컨대 결사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어찌고 저찌고 해도 무조건 아무튼 내가 손바닥 발바닥 도장을 딱 찍으니까 이거는 C 네 땅이다 라고 누구랑 누가 써놓은 거예요. A와 C가 써놓은 거죠. 둘이 해서 A 도장 찍어놓고 손바닥 도장 찍어놓고 발바닥 도장 찍어놓고 한 종이딱지 한 장이 있다고요. 그 날짜를 이 사람이 받는 요 날짜 뭐 6월 30일이라고 하면 그 날짜를 4월달로 해서 갖고 와서 뭐 하냐면 땡깡 피는 C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C가 와서 등기부에는 C가 올라가지도 못하니까 뭐 하냐면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못하는 C가 이 개나리 단지 그러니까 얘기들 아침에 이제 학교 보내고 출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문 출입구 앞에 뚝 누워 있다고요. 누워 있으면서 차 못 가게 누워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빵빵 경비에서 와서 아직 뭐 하세요? 여기서 지금 차 나가야 되는데 나 이거 애기한테 받은 이 딱지 있다. A가 나한테 써준 거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 집 내놔라. 인정해 준다고요. 뭐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 뭐 하면 돼요? 112 부르면 되죠. 필리핀 가. A 지금 어디 가 있어요? 필리핀 가 있잖아요. 필리핀 가서 A 찾든지. 그러니까 지금 누구예요? 당연히 A하고 C하고 한 팀인 거죠. 한 팀인 거지. 세상에 순진하게 나는 A 말을 믿었지. 등기부도 안 읽고 안 보고 A 말을 믿었는데 나는 속았네. 그런 C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는 거죠. 있어봤자 그 사람 보호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등기부도 안 보는 사람 보호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걱정할 건 없지만 이렇게 와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시끄러 해봤자 뭐라고요?
무효이다까지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등기는 꼭 해놔야죠. 등기는 해놔야 B가 깨끗하게 되는 거지. 저 등기가 없으면 이런 별별 장난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선분양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집장사가 자동차를 사듯이 집장사가 집을 지어놨고 그 통째로 지어진 집을 내가 샀어요. 돈 주고 사면서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연립사고 그럴 때요. 그때 연립사고 올 때 이제 대출금이 은행 대출금이 문제인 거지. 그건 별도 문제고요. 그래서 선분양이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거가 이제 그 선분양과 관련된 얘기들이 한 두어 토막이 더 있게 돼요. 그런데 뭐 설명도 없이 다다닥 책에다 표시하는 게 초점이 아니니까 좀 약간 길게 설명을 드리면서 갔습니다. 저렇게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1, 2월은 이렇게 설명이 좀 길게 가고 또 이제 안 본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 4월은 이런 설명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좀 설명을 줄여야 다른 대목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덜 중요한 것은 번갈아 보고 중요한 것은 또 계속 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가고 그럴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1차 동영상 5번 보시는 거 빨리 계속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2차도 동영상 계속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